여러분, 저희가 이제 여기 신발장을 쭉 이제 정리를 하다가 계량기가 있어서 문득 보다가 저기에 소주병이 있는 거예요. 저랑 남편은 소주를 여기 집에서 마시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너무 충격을 받아서 진짜 여기 안 봤으면 어쩔 뻔했어요. 그래서 남편은 그냥 뭐 내가 치울게 이렇게 하는데 이게 그냥 남편이 치운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일단은 제가 고객센터에다가 정말 저도 쓰면서도 어이가 없는 게 신발장에서 소주병이 발견이 됐다. 일단 한번 확인을 부탁드린다고 제가 글을 남겼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아까 전화를 하셨는데 제가 못 받아가지고 다시 전화드렸거든요. 그 소주병, 네네. 네. 혹시 방문 괜찮은 시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오늘 오후에 다 괜찮아요. 지금 집에 있어서. 네, 알겠습니다. 방문할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다행히 와서 치워주신다고 하네요. 만약에 저는 막 알아서 치우세요 막 설마 이러는 건 아니겠지 막 이러면서, 어쨌든 저는 이거를 얘기한 게 분명히 누가 여기다 버리고 간 거니까는 이게 어느 단계에서 버리고 간 거든 그 조사가 조금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따가 오신다니까 빨리 대응은 되는 것 같아서 일단 그거는 다행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디서 나왔던? 신발장 밑에 이렇게 정리하다가 보다가 여기 끝에 있거든요. 깊이 있어요? 손으로 괜찮으실까? 이게 그동안 여기 처음 열어보셨구나 이번에. 이게 밑에를 보진 않았다고 우연히 정리하다가 봤는데 근데 이게 왜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 인분들이 일하면서 빈 소주병이니까 누가 여기서 이렇게 술 먹었나 이런 생각도 들고 좀. 빠뜨리고 깜빡하고 그냥 간 거지. 불편해서 죄송합니다. 예. 여러분, 방금 이제 SH 직원분이랑 다른 남자분 두 분 총 세 분이서 오셔가지고 지금 소주병을 치우고 가주셨고, 인부들이 이제 한 잔 마시고 못 치우고 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근데 저는 이 문제가 단순히 이 한 명의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그럼 그 공사장 인부님이 소주병을 들고 여기까지 들어왔을 때 아무도 뭐 감시나 확인을 안 했다는 거고, 여기서 뭐 술을 마시면서 작업을 하는 게 또 전혀 누가 터치를 안 했다는 거고, 그럼 뭐 술에 취해서 작업을 하셨다는 건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더군다나 이런 공사장 같이 위험한 공간에선 더더욱 좀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심지어 그냥 호캉스만 가도 투숙객분들의 흔적이 안 없어진 걸 봤을 때 그것만으로도 찝찝하잖아요. 뭐 머리카락이 있다든지 뭐가 있다든지 하는 것만으로도 찝찝한데, 저는 제가 이제 거주하고 있던 집에서 웬 빈 소주병이 발견이 되니까, 그래서 이거를 조용히 그냥 저희가 버리고 끝내기에는 이거는 한번 담당자님들한테 얘기를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렇게 고객센터 연락을 해보게 된 거고, 이 사무직으로 일하는 SH 직원분들이 사실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그분들은 그냥 이렇게 거기 사무실에서 일만 하시는 건데, 요새 막 아파트가 무너져서 막 일명 순살 아파트라고도 불리고, 심지어 대형 건설사에서 짓는 아파트들도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그냥 딱 1인이 1인분의 역할을 충실히 잘 했을 때 저는 이런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한 명이 이제 나 몰라라 하면 여기서도 나 몰라라 이렇게 알면서도 그냥 넘어가고 이러면 이제 한 번에 갑자기 아파트가 무너진다거나 막 주차장에서 물이 줄줄 샌다거나 이런 일들이 발생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거주자 입장에서 물론 저는 소주병에서 그쳤지만 진짜 이거는 좀 변화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어서 이렇게 유튜브까지 찍게 되었어요. 그곳에서 일하는 각 개인들의 그런 인식이랑 또 뭐 정부나 지자체에서 확실히 이렇게 좀 감시를 좀 해줘야 되는 일들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막 법으로 정말 확실하게 엄하게 정해놓으면, 그래서 저는 이게 한 개인의 탓이다 이렇게 서로 막 탓하기가 아니라 모두가 각 개인의 최선의 그 1인분만 한다면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되게 좋은 일이 아니잖아요. 저만 해도 너무 찝찝한데 뭐 저희 가족들도 보시기 때문에 괜히 걱정하실까봐 이런 걸 영상을 만들지 말까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그래도 한 번은 뭐 이런 일로 인해서 좀 확실히 짚고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일단 제가 여기에 들어올 수 있었던 이유는 뭐 아무래도 막 이런 청년주택이나 뭐 신매입 막 이런 거는 소득이 일반 직장인분들이 도전하기에는 맞벌이를 하셨을 경우에 좀 빡빡하고 힘들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아무래도 직장을 다니지 않는 그냥 프리랜서고, 소득이 아무래도 직장인분들에 비해서는 좀 자유롭게 조절을 할 수가 있으니까 제가 많이 하는 만큼 하면 많이 버는 거고, 그냥 좀 이달은 쉰다 이러면 거의 수익이 없는 거고, 이러다 보니까 경쟁률이 굉장히 셌었는데 그래도 들어올 수 있었던
있었던 것 같고 관리비가 이번 달에도 한 23만 원 정도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이 평수에 비하면 좀 많이 나오는 편이기는 한데 그래도 이제 월 임대료 자체가 82,000원이고 더하면은 거의 한 30만 원 그리고 대출이자까지 하면은 한 40만 원 안쪽으로 이제 그래도 주거가 끝난단 말이에요. 여기에 카드를 이제 올려놓겠지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강서구가 전세 사기가 굉장히 많은 구역이었고 저는 또 신축에서 살고 싶었는데 신축 건물들은 정말 아파트 아닌 이상은 너무 전세 사기의 위험이 높았기도 했고 사실 저렇게 소주병 하나 발견된 거 말고는 그래도 다 여기가 새로 지어진 건물이고 위치적으로도 너무 좋고 일단 아기 태어나기 전에 둘이서 살기에는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여기서 살고 있고 또 그래도 저는 여기 자체가 건물은 잘 지어졌다는 생각이 드는 게 저희 집 본가는 이제 2006년인가 지어진 그런 약간 구축 아파트예요. 그래서 저희 아래층에 사시는 할아버지가 새벽 5시마다 이렇게 으악 이런 기침을 하시는데 정말 주기적으로 그 기침 소리를 들으면서 깨거든요. 이제는 안 들리면은 막 걱정되는 정도예요. 막 할아버지 괜찮으신가? 막 이렇게. 저희 윗집에서는 애기들이 막 뛰어노는데 이제 화장실에 있다 보면은 애기를 이제 씻기면서 막 노래를 부르는 소리가 들리거든요. 제가 좀 오래된 아파트들에서만 살다 보니까 제가 층간소음에 이제 민폐를 안 끼치려고 하는 성격이어서 밤 12시 이후에 막 만약에 머리를 감게 되면 진짜 드라이기도 안 하고 막 이거 수건으로 그냥 꽁꽁 싸매고 막 이러는 게 뭔가 엄청 오래된 습관이 됐어요. 막 발자국도 살금살금 걷고 왜냐면 그렇게 잘 들리는 만큼 제가 또 남들한테 그렇게 들릴 수도 있는 거니까 최대한 조심하면서 살았는데 일단 청년주택이다 보니까 저희도 그렇고 뭐 다 신혼부부여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거를 뛰어넘어서 일단 엄청 탄탄하게 잘 지어졌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저는 그 양 옆집 분들의 소리를 들은 적이 단 한 번도 없거든요. 진짜 구축 아파트에서 신축으로 오니까 이 층간소음 문제에 있어서 아 이게 사람이 그냥 조심조심 걷는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그냥 애초에 집을 탄탄하게 잘 지어놓으면 이 층간소음으로 사람들끼리 싸울 일도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확실히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직도 이제 습관이 돼가지고 조심조심 다니는 거는 습관이 됐는데 이제는 조금 저녁에 머리 말리는 거 정도는 창문 닫고 말리기도 하고 제가 항상 그 전집에서는 이어폰 끼고 생활하는 게 생활이 됐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TV 통해서 노래 틀어놔도 전혀 이게 앞에 도로가 좀 시끄러워서 그런지 하여간 전혀 양쪽 집 소음도 들리는 게 없고 윗집의 발자국 소리 이런 거 들리는 것도 없고 너무 신기해요. 그래서 예전 집에서는 한 가지 뭔가 귀여운 일화가 있는데 그 윗집 애기들이 엄청 뛰어다니는데 그냥 저희는 그게 그렇게까지 막 화날 정도는 아니고 그냥 애기들이 뛰어다니는구나 그냥 이러고 말았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저희 엄마가 그 애기들이랑 같이 엘리베이터를 탄 거예요. 그래서 아유 우리 귀여운 도련님들 이런데 조금만 덜 뛰어다녀 주세요. 그냥 이렇게 웃으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애기들이 이제 저희 집에 내려오더니 조그마한 그 남자 애기 둘이서 한라봉을 내미는 거예요. 미안하다고. 그래서 그 모습이 너무 귀여워서 그 이후로는 애기들 뭐 소리가 나도 그냥 더더욱 전 진짜 그냥 귀엽다는 생각밖에 안 들고 물론 막 층간소음 때문에 엄청 스트레스 받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람이 살살 걷기만 해도 다 들리게끔 만들어 놓은 시공사 탓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벽을 사이에 두고 구구단을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3, 1은 3 12 앞으로 더더욱 이제 건물이나 뭐 아파트나 뭐 빌라가 이제 지어질 때 진짜 제발 이 층간소음에 있어서 정말 막 살인도 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좀 튼튼하게 지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저의 바람을 말씀을 드려봅니다. 사실 저는 이 SH의 대응이 만약에 정말 만약에라도 막 알아서 치우세요 막 이런 식으로 만약에 나오면 제가 또 신문방송 전공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 동기 친구들이 싹 다 기자에 PD에 특종을 잡기 위해서 이제 발로 뛰는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아 진짜 이거 어떻게 뉴스에 제보해버릴까 이런 생각도 진짜 하다가 어제 이제 약간 새벽에 글을 썼어요. 이게 진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전 조그마한 스트레스에도 좀 크게 다가오는 성격이라 그래서 이제 새벽에 글을 썼는데 다행히 바로 오후쯤에 전화가 오셔가지고 바로 오셨거든요. 가져가셔서 끝나는 게 아니라 위쪽에도 좀 언급이 돼서 확실하게 좀 더 법으로 그런 게 생기던지 이런 식으로 좀 체제를 좀 강화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좀 갑자기 주거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해봤는데요. 이게 뭐 어쨌든 일어난 일이고 뭐 가져가셨으니까 그냥 뭐 액땜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로 했고요. 어쨌든 여러분 집에서도 행복한 일들 가득하셨으면 좋겠네요. 갑자기 마무리 멘트. 오늘 영상도 이렇게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 영상부터는 다시 편안한 일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